제가 기대했던 대로 상방으로 돌파했습니다. 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상방으로 꽤 세게 뚫었어요. 그럼 상방을 뚫었으니까 이제 다음 도전은 올타임 하이겠죠. 역사상 최고점에 도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반감기쯤에는 한 82,00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올라가는 추세가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 기쁜 소식이 많이 있었죠. 상방 돌파가 이번 주 월화수 중에 될 것 같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대로, 상방으로 돌파했습니다. 이거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을 위쪽으로 이렇게 상방으로 깼죠. 이게 방향성이 정해졌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에이, 코딱지만큼 삐죽 솟은 게 뭐게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정고점이 여기였잖아요. 여기를 명백하게 뚫었죠. 그러면 이제 상방 이탈한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가 정고점이었잖아요. 전 고점을 뚫었다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상방 이탈보다 더 중요한 게 전 고점 여기였거든요. 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상방으로 꽤 세게 뚫었어요. 아까는 한 72,500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것 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기 고라고 써 있는 데를 잘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72,797달러까지 바이낸스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상방을 완전히 뚫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방을 뚫었으니까 이제 다음 도전은 올타임 하이겠죠. 역사상 최고점에 이제 도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한 73.7K인가? 요 정도 되거든요. 넉넉 잡아서 한 74,000달러? 여기까지 오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김프가 얼마 정도 되나 보겠습니다. 김프가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김프가 사이트에서 여기 홈이라고 써있는데 보이시죠? 여기 누르시면 김치 프리미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프가 엄청 조금 꼈죠? 4%대. 이 정도면 진짜 낮은 거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 한 12%까지 껴 있었고, 상시로 한 10% 정도 껴 있었는데, 4%대면은 아주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테더 같은 경우에 달러죠, 달러. 테더가 한 1418원 정도. 테더가 되게 싸길래 저는 뭐 한 800만 원 정도 테더로 일단 좀 바꿔놨어요. 나중에 이게 김치 프리미엄이 오르게 되면은 거기서 그냥 공짜 수익을 얻게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5%에 샀는데 1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5%의 수익을 그냥 거저 앉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테더 쉽게 사는 법은 빗썸이나 코인원 이런 데는 상장이 돼 있어요. 업비트엔 없고요. 여기에 뭐 가입해서 뭐 매수하시면 됩니다. 뭐 너무 쉽죠. 테더 갖고 있다가 테더 가격이 오르면 그냥 팔면 돼요. 뭐 특별히 뭔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되게 편해졌죠. 요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여튼 지금 김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비트에서 아까 1억 200만 원 넘고 막 그랬었거든요. 상승세가 지금 꽤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한 요 정도 된다. 그럼 김프가 5% 정도 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김프까지는 제가 예상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한 74,000달러 됐다고 쳐볼게요. 지금 환율은 한 1350 몇 원 정도 되죠? 1355원. 많이 좀 올랐네요. 전쟁 나고 막 그래서 좀 오른 것 같기도 하고, 미국 고용이 좋다고 좀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1355원이래요. 김치 프리미엄이 5% 붙었다고 칠게요. 곱하기 1.05 이렇게 치면 되거든요. 이렇게 치면은 한 1억 500만 원 정도? 요 정도가 되면은 정고점 뚫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한 1억 200 정도 됐었거든요. 한 300만 원 정도 남은 거죠. 정고점을 뚫는 데까지 한 1억 500 정도 된다. 뚫고 나면은 제 생각에 이제 방향성이 정해졌으니까 82,000까지 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한 반감기 정도 됐을 때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82,000달러? 네,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뭐 대략 한 1주에서 2주 정도? 반감기까지 한 11일 정도 남았거든요. 한 열흘 정도?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인데 20일, 21일 뭐 요쯤? 대략 요쯤 보고 있어요. 네. 11일 동안 14%, 뭐 그렇게 엄청난 상승도 아니잖아요. 한 14% 정도만 상승하면은, 네, 요 정도만 상승하면은 82,000달러까지 오게 됩니다. 82K죠. 82,000달러 정도 되면 제 생각에 이쯤 되면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김프가 한 10% 정도 꼈다 하면은 요때 한 1.2억, 네, 1억 2천만 원이 넘게 됩니다. 저는 한 반감기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반감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냐? 반감기는 제가 좀 누누이 말씀드린 거긴 한데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중요한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000달러 다시 향해 가고 있네요. 네, 정말 신기한 게 제가 방송 키면은 오르는 것 같아요. 네, 누가 제가 방송만 하면 오른다 그랬는데 뭐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분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방송을 좀 자주 해야겠어요. 그럼 좀 자주 오를 테니까. 요때가 반감기인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선이에요. 1일 채굴량이 900개가 채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블록 한 개에 지금 6.25개인가요?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25개씩 한 블록에 이만큼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4월 20일로 넘어가면은 3.125개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블록 캐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거든요. 이게 6.25개를 캔다고 쳤을 때 비트코인 한 개당 지금 채굴 원가가 4만 불이라고 합니다. 많이 남죠. 네, 지금 한 72,000달러니까 엄청나게, 네, 폭리를 취하고 있죠. 하지만 4월 20일이 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는 비트코인 한 개의 채굴 원가가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 한 개의 채굴 원가가 8만 달러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가격이 한 7만 달러 되잖아요. 그럼 나는 캐는데 한 개 캐는데 4만 달러야. 그러면 갖다 파는 게 완전 이득이죠. 내가 캐는 데는 4만 달러인데 팔면 7만이야. 그러면 캐는 족족 다 팔겠죠. 그래서 어떤 채굴자가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대형 은행들에서 오퍼가 엄청 많이 온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저기 내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만한 은행, 저는 이때 JP 모건이 생각났거든요. 뭐 요런 은행에서 자기들에게 팔라고 이야기가 많이 온다. 채굴자들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럼 채굴자들은 연락 오면은, 네, 얼마든지 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월 20일이 지났다고 쳐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을 내가 채굴을 하는데 한 개당 8만 불 들여서 채굴을 했습니다. 8만 불 들여서. 근데 이런 뭐 JP 모건 같은 은행에서 야, 7만 달러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하면 팔겠습니까? 안 팔죠. 당연히 안 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굴자들은 최소한 8만 불 이상 넘어갈 때까지 안 팔고 기다릴 거예요. 매도를 안 하고 그냥 홀드하고 있을 거라고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채굴 원가가 8만 불인데 이것보다 싸게 팔 채굴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까지는 뭐 블랙락이나 얘네들이 뭐 아이비트를 계속 펀드에서 펀드 판매한 거만큼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잖아요. 이제까지는 채굴자가 이쪽으로 많이 팔았거든요. 블록딜을 통해서 장외 거래로 많이 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채굴자가 안 파는 거예요. 그럼 블랙락이 여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어쩔 수 없이 코인베이스 같은 데서 사러 가겠죠. 지금 피델리티나 아크 같은 데서는 이미 코인베이스에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아예 안 팔 거란 말이에요. 하루에 한 450개씩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안 팔고 기다릴 겁니다. 이러면 정말 쇼티지가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매도 물량이 확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작은 물량인 것 같지만 하루에 450개씩이거든요. 요게 1년이 적어지는 물량이 450개라는 거예요. 요게 1년 동안 누적됐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16만 4천 개입니다. 16만 4천 개. 여러분들이 늘 우려하시는 마운트 곡수 물량. 제가 알기로 이게 한 요 정도 됩니다.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양. 그게 한 21만 개인데 저번에 3만 개 판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대략 한 20만 개쯤 되겠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얘네가 한 21만 개, 그리고
블랙락의 아이비트 얘네가 한 25만 개, 뭐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급이 1년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결코 작은 양이 아니죠. 이게 막 반감기를 딱 지나자마자 갑자기 뭐 한 7만 2천 하던 게 갑자기 8만이 되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되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반감기쯤에는 한 8만 2천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보고 있는 유력한 이유는 이겁니다. 채굴자들의 채굴 물량은 줄어드는데, 그리고 GBTC 제네시스 물량이 다 소화가 됐거든요. GBTC 줄어드는 거는 뭐 이제 다 해결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블랙락 같은 데서 좀 매수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그것도 잠깐 볼게요. 네, 여기가 계속 플러스 막 이렇게 찍히고 있잖아요. 계속 플러스가 찍히다 보니까 최근에 72K까지 이렇게 다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GBTC는 이제 뭐 100 이하로 거의 대부분 찍힐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한두 번씩은 이렇게 튀는 물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제네시스 물량이 이제 다 소화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100 이하가 될 거고, 피델리티와 블랙락이 뭐 요 정도 계속해서 해주기만 해도 플러스가 계속 찍히면은 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올라가는 추세가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시장을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양만큼 요만큼 상승하게 되거든요. 요만큼을 이렇게 올렸다고 치면 대략 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한 8만 3천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략 한 반감기 근처 돼서 4월로 할게요. 4월에 고점이 한 8만에서 8만 3천쯤, 80K에서 83K 요쯤에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쯤에 한번 찍고서 하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락이 오면은 또 요 근처에서 한번 반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때 그럼 하락이 꽤 크겠죠. 조정이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정이 한 번쯤 나오고, 큰 조정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월, 6월 해서 뭐 조정은 중간에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한 2분기에 최고점은 한 10만 달러 근처이지 않을까. 10만 달러가 되면은 한 1억 5천 정도 되겠죠. 한 6월쯤에는. 그래서 저는 1억 5천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계속 상승 중이죠. 한 7만 2천 달러 정도? 72K 안팎을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삼각수렴은 상방으로 깨진 게 거의 확실하니까 불플래그 패턴 말씀드렸죠. 보시면 올라가다가 플래그 패턴이죠. 전형적인 불플래그 패턴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큼 올라가냐면 여기에서 첫 번째 요 A 파동만큼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82K 안팎 정도 요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개인적으로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이더가 좀 많이 올랐어요. 오늘 비트코인이 한 3%대 올랐고 이더는 5% 올랐습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한 1%가 좀 안 되게 올랐어요. 솔라나보다 이더가 많이 오르다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항상 솔라나한테 발렸었는데 이더가. 그래도 간만에 많이 올랐어요. 여기 저항대가 여러분들이 봐도 좀 많죠. 보시면은 위에서 저항 맞고 뚝 떨어졌죠. 저항 맞고 뚝 떨어졌죠. 저항 맞고 뚝 떨어졌죠. 보통 이게 3, 4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 4번. 세 번째 도전할 때는 뚫어낼 때가 통계적으로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도 못 들으면 하락할 때가 있는데 이더하고 비트는 같은 방향으로 주로 가거든요. 물론 그 폭은 다르지만 방향은 거의 똑같습니다. 비트가 상방으로 가는데 이더는 하방으로 간다. 이런 일은 되게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삼각수렴의 일종이긴 합니다. 얘도 삼각수렴이긴 한데 너무 아래쪽에 가깝죠. 그게 뭐 개인적으로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든 요것도 삼각수렴 패턴이긴 해요. 거래량도 이렇게 쭉 줄어들고 있죠. 거래량 터지면서 상방 돌파했죠. 이 모든 지표가
상방으로 가는 신호입니다. 그럼 얼만큼 올라가냐? 아, 이거 되게 기대되는 순간이죠. 얼만큼 올라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게 한 25% 떨어졌죠. 1000달러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1000달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1000달러. 네, 대략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가격이 얼마냐? 대략 한 4400에서 4500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뭐 그거는 뭐 모르죠. 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되고 여기가 한 4000달러였습니다. 41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제가 거기서부터 물을 타기 시작했죠. 아, 네, 눈물 나는 물타기였습니다. 이더를 원래 한 3, 4개 정도만 가질 생각이었는데 덕분에 한 15개 정도 보유하게 됐어요. 이거 고마워해야 되는지. 하여튼 물을 계속 탔습니다. 저는 그냥 하락하니까 이더가 많이 떨어지길래 이더가 뭐 날아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네,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이더도 제일 중요한 고비에 일단 첫 번째 고비죠. 여기에 한번 부딪혔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매물대. 여기 매물대를 뚫고 나면 그 다음 매물대는 한 4100대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것 같아요. 여기 일단 뚫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3800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4100을 뚫게 될 거고 여기까지 뚫는데 저는 비트가 반감기쯤에 그 전고점 최고점 넘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트가 한 82,000 갈 때, 요때 이더리움은 이제 여기 4,100 뚫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힘겹죠.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4,400까지 가는 데는. 그리고 올타임 하이는 이더리움의 최고가는 4868이거든요. 요것도 뭐 조만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2분기 내에는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혹시나 홍콩에서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 그때는 바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더리움이 엄청난 호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3월 16일인가? 정확한 날짜가 기억 안 나네요. 하여튼 이쯤에 이더리움 댕쿤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레이어 2를 이용해서 되게 싸게 빨리 보내게 됐거든요. 항상 솔라나에다가 좀 밀리는 게 속도하고 수수료. 요게 좀 되게 많이 걸렸었는데 이 두 가지가 댕쿤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이제 다 해결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옵티미즘이나 아비트럼, 네, 요런 애들이 그래서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그 때문인지 옵티미즘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차트도 한번 볼게요. 바이낸스 걸로 보겠습니다. 제가 바이낸스를 주로 써서 오르긴 했는데 네, 되게 귀엽게 올랐네요. 네, 엄청 귀엽네요. 몇 프로나 올랐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오른 편이던데 네, 이게 15% 오른 거네요. 15%. 진짜 얼마나 많이 떨어졌으면 요만큼 올랐는데 요게 15%입니까? 떨어진 거 한번 볼게요. 와, 진짜 눈물 나게 떨어졌네요. 저 옵티미즘도 좀 있거든요. 40%가 떨어졌네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 이더리움이 25% 빠지니까 뭐 옵티미즘, 아비트럼 뭐 이런 애들이 뭐 버티겠어요? ERB. 뭐 투자 추천은 아니고요. 네,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네, 제가 생각했던 매물대가 다 왔었네요. 얘네들은 또 이렇게 락업 해제 물량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OP보다 옵티미즘보다 더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더가 만약에 가게 되면 레이어 2 코인들도 좀 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더가 올타임 하이를 넘기려면 여기죠. 한 4868 정도 여기까지 넘기고 나면 그 다음은 좀 빠르게 상방이 완전 열리게 되니까 좀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회로를 갖고 있습니다. 이더가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는데 하여튼 뭐 기왕 많아진 김에 이더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 솔라나를 제가 살 수는 없었고 솔라나는 너무 발목에 매도해서 20달러에 판 거를 네, 제가 180달러 주고 다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요건 어쩔 수 없고 저는 이더 투자하고 있는데 뭐 이더 투자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큰 금액 투자하는 거 아니니까 중요한 건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얼마 가냐 뭐 이거 다들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사실 저도 모르고 있는 거지만 저는 올해 적어도 한 2억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한 14만 불 정도. 네.
그러니까 2분기에 저는 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분기에 혹시나 많이 오르게 되면 3분기는 좀 시간 조정을 길게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분기에 다시 올라서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까지 좀 많이 오르면은 최대 한 3, 4억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까지 안 가고 여기에서 끝나 버릴 수도 있죠. 상승장이 더 세게 많이 오면은 여기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고점이 올해 오냐, 내년에 오냐? 그 뭐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저는 빨리 오면 한 올해 12월쯤 보고 있고요. 늦게 오면은 내년에 한 25년 1, 2월 요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내년 하반기일 수도 있어요. 네, 그 신민철 작가님 영상을 보니까 고점이 2번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요때도 이렇게 고점이 2번 나왔었잖아요. 2021년에도 약간 요런 모습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12월쯤에 요때 이제 고점이 한번 나왔다가 25년 초쯤에 한번 쭉 가라앉았다가 한 25년 말 정도에 다시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쌍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듣고 보니까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제가 알트 투자할 그런 용기는 없고요. 네, 여기까지는 알트 투자 못할 것 같고 저는 요쯤에 알트는 전량을 모두 정리할 생각입니다. 전부 다 정리를 할 거고 고점이 온 게 좀 확실해 보이면은 근데 떨어지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제가 이렇게 급하게 내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2026년쯤에 최저점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중에. 그래서 제 생각엔 한 2025년 말에 한 25년 한 11월이나 아니면 뭐 12월 요때 좀 해칭 차원에서 일부를 1배 숏을 좀 걸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배 숏. 1배 숏은 펀딩 피도 먹고 좀 괜찮은 투자 수단이거든요. 뭐 네이버만 검색해봐도 나오니까 요거는 돈 버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내가 한 개가 있다. 현물로 있습니다. 현물로. 그러면은 뭐 바이낸스 같은 데 보면은 코인 앤 퓨처 이런 게 있거든요. 코인 앤 퓨처를 이용해서 숏을 거는데 1배로 숏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 한 개가 4억이었다. 그냥 달러로 할게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30만 달러였다고 칠게요. 그러면 저는 이미 비트코인 한 개를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에다 1배 숏을 치면은 30만 달러에서 1배 숏을 들어갔다고 칠게요. 근데 이게 쭉 하락해서 반토막이 났다. 그럼 만약에 한 15만 달러가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현재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30만 원짜리 30만 달러짜리 한 개였잖아요. 예를 들어 4억짜리 한 개였는데 이게 하락을 했죠. 그러면 15만 달러로 하락하면은 요게 두 개가 됩니다. 개수가. 실제 액수는 똑같죠. 여기에 30만 불짜리 한 개나 15만 불짜리 두 개나 실제 가격은 30만 불로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개수가 두 배가 되죠. 저는 이걸 이용해서 좀 개수 늘리기를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장점이 뭐냐면 숏 포지션이 대체로 펀딩 피를 가져가거든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25년 말 정도에는 일부를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를 1배 숏을 좀 걸어서 개수를 좀 늘릴까 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좀 제 생각대로 되면은 비트코인 10개 보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나중에 비트코인 한 개에 진짜 뭐 10억 가는 시나리오를 저는 믿고 있거든요. 한 개에 10억이 된다면 10개만 있어도 10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한 5개 정도 팔아서 뭐 빌딩을 사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볼까 지금 좀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 중입니다.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대처할지, 그래, 하락장이 오고 있을지, 뭐,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방송에서, 저 거의 매일 방송하니까, 이번 불장이 끝날 때까지는, 이변이 없으면 일주일에 적어도 한 4-5번 이상은 꾸준히 할 테니까, 꾸준히 쭉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시향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돈이 먼저다 사이트를 오픈했어요.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성정길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블로그 누르시면은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돈이 먼저다 코인 생기초 7기, 뭐 청약 생기초 4기, 경매 생기초 12기 이렇게 오픈을 했거든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코인 생기초 있죠. 네, 코인에 요즘에 관심이 제일 많으니까 네, 수강료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3번 강의가 있어요. 여기 일정표를 보면은 오늘이 4월 7일이죠. 4월 7일. 네, 지금부터 수강 신청 받고요. 16일 거랑 26일 거는 녹화 강의입니다. 요거는 녹화 강의. 그리고 4월 30일 거는 라이브예요. 이거는 실시간. 시간은 한 대략 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조금 늦어지면 뭐 그 정도 합니다. 요때는 시황 관련된 거랑 알트코인이랑 뭐 바이낸스 사용법 뭐 그런 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강의 3번 해서 다 3번 다 하면 한 7시간 넘거든요. 근데 10만 원이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인 강의 중에 가장 저렴한 것 같긴 한데 네, 그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인 7기 오픈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뭐 지금도 가능하니까 수강 신청하시고 이게 톡방이 또 있어요. 단톡방이 있는데 수강 신청하시고서 공지사항 들어가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수강을 먼저 신청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뭐 제가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하거든요. 질문 같은 거 다 소화해 드리니까 같이 소통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코인 이렇고요. 경매도 마찬가지고 청약도 마찬가지고 네, 다 녹화 강의입니다. 경매는 수강료는 15만 원이고요. 이게 3번 강의합니다. 수강료는 15만 원. 뭐 이렇게 환불 규정 돼 있으니까 확인하고 주문하시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생 기초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10만 원이에요. 네, 2번 녹화 강의입니다. 녹화 강의 2번 있고 네, 10만 원 수강료 있으니까 뭐 원하시는 분들만 네,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